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 공세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방어권은 좀 보장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 의혹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그 의혹이 이 녹취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대목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일부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도 냈습니다만 네. 이제 이것은 이제 꼬리 자르기다. 아까 뭐 앞선 이야기가 나온 대로 이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러면 돈을 지금 9,400만 원을 한 20명 정도의 의원에게 줬다. 지금 뭐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돈 받은 의원이 한 명 한 명 다 언론에 거론될 때마다 또 꼬리 자르기 식으로 또 탈당 권유를 할 거냐. 사실 이제 그래서 이성만, 윤관석 이 두 분이 탈당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얘기를 탈당 권유를 이재명 당대표가 했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기소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기소된 분은 가만히 있고 지금 의혹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나가게 하는 것은 도대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제 뭐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제 나왔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하는 건지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제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당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댈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방탄으로 일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야 된다. 이게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약간 모순적이지 않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도 받고 있고 또 기소도 된 혐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출당 조치, 거의 뭐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모습인데 정작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도 받고 재판도 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 두 분 의원께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자기의 방어권이 무시된 이런 누출 형식의 이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이분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정확하게 진짜 실제로 증거 능력이 입증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증거물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혹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다 풀고 들어와라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사건들은 좀 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재명이 돈 받았다, 이재명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도 있었다면 지난번에 우리 그 국회에 올라온 표결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증거가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사실 여당과 정부와 한패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던가 이재명이 돈을 누굴 주라고 했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어야 됐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영장 청구 내용만 보더라도 이재명과 어떻게든 엮기 위해서
소설, 그러니까 논픽션 소설을 쓰는 듯한 모습만을 저희가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뀌지 않는 게 올바른 증거라도 하나만 제시했다면 이거는 충분히 탈당 공고라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으로 봤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다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돈봉투 사건도 지금 야당 탄압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다 야당 탄압이라고 해요, 민주당은. 그런데 어떤 거는 탈당을 하라 그러고 어떤 거는 당대표 그냥 그대로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이중잣대라는 점에서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전혀 설득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제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비되는 그 송영길 대표는 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럼 9,400만 원 받았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아요. 이게 이 구조를 보면은 송영길, 이재명 대표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신 분들이 있고 구조는 같은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바로 탈당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돈을 받았다는 아직 증거는 안 나왔죠. 9,400만 원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같은 사안을 거의 같은 구조의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거를 한 사람 한쪽은 내쳐주고 한쪽은 지금 굳건히 민주당을 지키고 있고 이것이 또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고 같이 야당 탄압이라 그러는데 왜 어떤 거는 지금 나가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이런 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고 이러한 면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잡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사건의 경중을 다 따졌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던 내용들을 의원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유고 너무나도 논픽션 소설에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뭐 재판 끝났으면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끝났겠죠. 그렇죠. 네, 돈봉투 사건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현아는요? 박순자는요? 라면서 말을 돌렸었죠. 이번엔 태영호 의원까지 소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윤관석 이상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의원님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이고 다른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두 의원이 탈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에서 제안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자 이 대표가 태영호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박성표 변호사님, 저는 근데 개인적인 이 기자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기자들이 물을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물을 때는 어떤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로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사안은 정말 이 책임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걸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대변해서 묻는 것이다, 기자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떤 하나의 위트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돌파구를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이런 모습 왜 이런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선 과연 이걸 정말 위트 있다고 재치 있다고 받아들일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과정이니 저 태도가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은 당대표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해명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장 녹음이라고 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이렇다 저렇다 해명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두 의원의 탈당은 어찌되었건 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인데
그 당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언급했다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태영호 의원 사안을 끄집어내는데 태영호 의원 사안도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또 사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기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당 내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 사법적 문제로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답변을 하면서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쳐왔는데 여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적어도 언론 보도 그 분량의 균형성은 맞춰달라는 취지로 아마 우회적으로 태영호 의원 사건을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온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 소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나오는 답변이 요즘 조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